생존을 위해 자연을 포기한 도시. 그게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서울은 도심 한가운데 흐르던 청계천을 콘크리트로 덮었고 그 위에 거대한 고가도로를 올렸습니다. 하루 16만 대가 넘는 차량이 쉬지 않고 지나갔고 매연과 굉음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전쟁 후 판자촌이 있던 그 자리는 사라졌고 물이 흐르던 개천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2003년 서울은 세계가 비웃는 결정을 내립니다. 도심 중심부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묻었던 강을 다시 꺼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교통대란이 올 거라던 전문가들의 경고, 경제적 자살이라던 해외 언론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3억 3천만 명이 다녀간 세계적 명소가 되었고 666종의 생물이 돌아온 도심 속 생태 하천이 탄생했습니다. 한 미국 CNN 기자는 27년 만에 서울을 다시 찾아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을 드디어 봤다고요. 콘크리트 아래 묻혔던 청계천이 어떻게 서울의 봄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 늦은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레베카 스톤.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56살. 제 손에 들린 노트는 1997년 것이었습니다. 서울 특파원 시절의 취재 기록이죠. 가죽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닳았고 페이지 곳곳에는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계천, 강이 사라진 도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더 있었습니다. 고가도로, 복개도로, 물은 보이지 않음. 저는 그 문장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997년 여름, 저는 처음 서울에 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죠.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습한 더위와 도시의 소음이었습니다. 서울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덮었고 복잡한 전선이 골목을 거미줄처럼 채웠습니다. 자동차 매연이 코를 찔렀고요. 그때 제가 본 청계천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종로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차는 높은 구조물 아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청계고가도로.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길 양쪽으로 솟아 있었고 그 위로는 또 다른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가도로 위로는 버스와 트럭이 끊임없이 지나갔습니다. 굉음이 머리 위에서 울렸고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루 약 16만 대. 그게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 숫자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청계천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넓은 아스팔트 도로만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들, 간판이 빼곡한 상가 건물들, 그리고 고가도로의 그림자. 강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옛날엔 개천이었대요. 지금은 저 밑에 묻혀 있어요. 복개했거든요. 복개.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강을 덮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공사했어요. 도로 만든 거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을 묻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든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서울의 강은 땅 아래에 묻혀 있다. 고가도로 아래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공구상가들이 줄지어 있었고 세운상가 근처엔 전자제품 가게들이 빽빽했습니다. 쇠망치가 철판을 두들기는 소리, 용접 불꽃이 파란 빛으로 튀는 모습. 기름 냄새와 철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했지만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한 상인이 가게 앞에서 부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외국 기자세요? 네, CNN입니다. 여기 옛날엔 개천이었대요. 우리 아버지 때는 물도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 밑에 묻혀 있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복잡한 도로와 빼곡한 상가 아래에 강이 있다니요.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청계천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도시를 지탱하는 도로이고 사람들의 생계를 떠받치는 상가이고 차량이 쉬지 않고 지나가는 통로다. 물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탑승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도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본부에서 제게 서울 취재를 맡긴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20년. 세계 도시 재생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3억 3천만 명이 다녀갔다는 도심 하천. 하지만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시간을 되돌린다고요? 묻었던 강을 다시 만든다고요? 저는 1997년 그 도로를 기억합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던 고가도로를요.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보이던 상가들을요. 용접 불꽃이 튀던 공구상가를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을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1997년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복개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고가도로 그림자 아래 늘어선 상가들. 용접 불꽃이 파랗게 튀던 공구점. 기름 냄새와 철 냄새가 섞인 공기.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청계천의 물.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1999년 서울을 떠나던 날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강 위에 도로를 만든 도시다. 생존을 위해 자연을 포기한 도시. 그게 내가 본 서울이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7년 전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 새로운 줄을 그었습니다. 펜을 꺼내 적었습니다. 27년 뒤, 나는 다시 그곳에 간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을 찾으러.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강이 돌아왔다면 그건 단순한 복원이 아닐 거라고요. 그건 도시가 자기 과거를 다시 쓴 거라고요. 묻었던 기억을 꺼낸 거라고요. 비행기 안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도시는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사라진 강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서울, 고가도로와 복개도로의 서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너머로 대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다만 흐름이 막히거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청계천의 물도 그랬을까요? 27년 동안 어디론가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물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1998년 서울. 한여름의 더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종로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공사장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청계천 지나갑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높은 구조물 아래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청계고가도로였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층 구조였습니다. 고가도로 위에서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버스와 트럭이 쉬지 않고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콘크리트가 미세하게 떨렸고 먼지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옛날엔 물이 흘렀대요. 지금은 저 밑에 묻혀 있고요. 저는 창밖을 자세히 봤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로 깔린 평평한 길이었습니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상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가도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낮은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로 상가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공구상가였습니다. 세운상가 쪽으로 걸어가자 전자제품 가게들이 나타났습니다. 쇠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철판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파란빛으로 튀었고 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름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는 각종 부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사, 볼트, 전선, 공구들. 모든 게 낡고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정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는 중입니다. 기자예요. 아, 외국 기자구나. 미국 사람? 네. 그가 웃었습니다. 여긴 처음이에요? 네,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옛날엔 물이 흘렀대요. 지금은요? 지금은 저 밑에 묻혀 있죠. 1960년대부터 공사 시작해서 1970년대에 다 덮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덮었을까요? 도로가 필요했으니까요. 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개천은 더러웠고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발전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장사 시작하셨어요. 1970년대부터요. 그때는 고가도로 공사하던 때였죠. 고가도로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요. 청계천 복개하고 나서 그 위에 또 도로 만든 거예요.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에 몇 대나 지나갑니까? 16만 대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엄청나죠? 16만 대.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소음이며 먼지며.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익숙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일상이에요.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햇빛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사하고 일하고 밥 먹고 담배 피우고. 그들에게 청계천은 강이 아니라 이 공간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난전이 나타났습니다. 천막을 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 신발, 그릇, 공구. 온갖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국수를 팔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국수 드실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주세요.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국수를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년 됐어요. 젊을 때부터요. 그럼 여기가 물이었을 때도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나요. 그때는 개천이었죠. 물도 흘렀고. 근데 더러웠어요. 쓰레기도 많고.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잖아요. 도로가 됐죠.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그녀에게 청계천의 과거는 그저 오래된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국수를 먹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고가도로, 복개도로, 상가, 난전. 모든 게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가 자기 위에 자기를 계속 쌓아 올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 어딘가에 강이 묻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청계천 주변을 걸었습니다. 고가도로는 동대문까지 이어졌고 그 아래 상가들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청계천은 강이 아니다. 도로다. 상가다. 사람들의 생계다. 강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니, 묻혔다. 콘크리트 아래 깊은 곳에.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강을 찾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가도로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상가들도 하나둘 불을 밝혔습니다. 난전 근처에서 저는 낮에 봤던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국수를 파는 분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냄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청계천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옛날 청계천이 어땠는지요? 물이 흘렀을 때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950년대 태어났어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청계천은 개천이었어요. 물도 흘렀고. 근데 깨끗한 물은 아니었어요. 쓰레기도 많고 냄새도 났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여기 판잣집이 많았어요. 전쟁 끝나고 피난민들이 와서 살았거든요. 판잣집이요? 네. 청계천 둔치에 집을 지었어요. 나무랑 천막으로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요? 물이 차올랐죠. 그래서 무서웠어요. 장마철만 되면 다들 떨었어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화재도 많았어요. 나무집이니까 불나면 순식간이었죠. 1969년인가 큰 화재가 있었어요. 숭인동 쪽에서요. 150채가 탔다고 들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살았어요. 거기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장도 있었고 난전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장사했죠. 나도 젊었을 때 여기서 장사 시작했어요. 그때는 고가도로도 없었어요. 복개만 되어 있었죠. 복개는 언제 됐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했대요. 1970년대까지 계속 공사했고요. 왜 덮었을까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개천이 더러웠으니까요. 물도 안 좋았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도로가 필요했대요. 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판잣집 사람들은요? 다 쫓겨났죠. 1960년대, 1970년대에 철거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곽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여기 남으셨어요? 나는 난전 상인이었으니까요. 장사할 때가 필요했고 여기서 계속했죠.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가도로 생기고 상가 들어서고 다 변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어요. 30년째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금 청계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청계천? 이게 청계천이죠. 도로고 고가도로고 상가고. 물은요? 물? 저 밑에 있겠죠.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에게 청계천은 과거의 강이 아니라 현재의 도로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청계천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강으로 남아있다. 현실에서 청계천은 도로고 상가고 생계다. 판잣집은 사라졌고 물은 묻혔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 도시는 강을 포기하고 도로를 선택했다. 그게 1990년대 서울의 선택이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묻었던 물을 다시 꺼낼 수 있을까요?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2026년 봄.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27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공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넓고 밝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1997년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청계천이요. 청계천 어디쯤요?
청계광장 근처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는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로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보게 될 테니까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계천을요.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가도로가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들도 없었습니다. 대신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 아래로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맑은 물이 돌 사이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7년 이곳에는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차들이 쉬지 않고 지나갔고 굉음이 울렸고 먼지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손을 뻗었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누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 오래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언제 오셨었는데요? 1997년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고가도로 있을 때네요. 네,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저는 웃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 같아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서울시 도시생태연구소에서 일해요. 레베카 스톤이에요.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고요. 아, 그래서 취재 오신 거군요. 네, 청계천 복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요. 김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많으시죠? 네, 정말 많아요.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따라서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2003년에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했어요. 2년 3개월 동안 공사했고요. 2005년에 개장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얼마나 복원했어요? 5.8km요.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까지요. 믿을 수가 없네요.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왜요? 저도 여기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요. 그가 주변을 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일하셨어요. 그때는 고가도로 아래였죠. 항상 어두웠고 트럭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그 소음이랑 먼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에요. 이건 서울이 자기 기억을 다시 찾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폭포도 있었고 돌다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요. 저는 멈춰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양쪽으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강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7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이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때요? 느낌이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곳과 완전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원래 모습이었을 것 같아서요. 고가도로와 복개도로가 오히려 이상한 거였고요. 김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강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강을 되찾은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청계천을 봤습니다. 27년 만에요. 아니, 정확히는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엔 이 강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김도윤과 저는 계속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바닥에 자갈들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복원 직후에는 수질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졌어요. 어떻게요? 자정 능력이요. 물이 흐르고 식물이 자라고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됐습니다. 저는 물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초가 물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저게 물고기예요? 네, 맞아요. 김도윤이 무릎을 굽혀 물을 가리켰습니다. 피라미, 붕어, 미꾸라지. 여러 종이 살아요. 복원 전에는요? 없었죠. 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그럼 이 물고기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스스로 왔어요. 물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온 겁니다. 한강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다른 하천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고기만이 아니에요. 새들도 왔어요. 어떤 새들이요? 외가리, 백로,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도심 한가운데서요? 네, 도심 한가운데서요. 그때였습니다. 물가에서 긴 다리를 가진 새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물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외가리예요. 김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외가리는 잠시 후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작은 물고기가 부리에 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자연의 드라마였습니다. 외가리는 물고기를 삼키고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날개를 펼치자 생각보다 컸습니다. 빌딩 사이를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복원 직후에는 생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666종이 살고 있습니다. 666종이요? 네. 어류, 조류, 식물, 곤충 모두 포함해서요.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20년 만에 666종이 돌아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이 생기니까 식물이 자랐고, 식물이 자라니까 곤충이 왔고, 곤충이 오니까 새들이 찾아왔어요.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물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갈대, 부들, 수크.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이 식물들도 스스로 자란 건가요? 일부는 심었고 일부는 스스로 왔어요. 씨앗이 바람에 날아오거나 새들이 옮겨오거나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양쪽으로 솟아있는 도심 한가운데. 하지만 이곳에는 생명이 넘쳤습니다. 물고기, 새, 식물, 곤충.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에요. 이건 도심 속 생태 통로예요. 한강과 내사산을 연결하는 생명의 길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생명의 길. 1997년 이곳은 생명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매연, 소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과 함께요. 저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물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맑고 깨끗했습니다. 물속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압니다.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요.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김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1997년에 이곳이 강을 되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강을 되찾은 게 아니라 생태계를 되찾았네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청계천 복원의 진짜 의미예요. 단순히 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거죠. 저는 다시 물을 봤습니다. 햇빛이 수면에서 반짝이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7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이 3355 청계천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하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아, 김연구원님. 그가 이어폰을 빼고 다가왔습니다. 점심 드시러 나오셨어요? 네, 매일 이맘때 산책해요. 김도윤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CNN에서 오신 레베카 스톤 프로듀서님이에요. 청계천 다큐 찍으러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박준호예요. 근처에서 스타트업 다녀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매일 여기 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거의요. 날씨 좋으면 무조건 나와요. 얼마나 오래 다니셨어요? 회사가 이 근처로 옮긴 게 3년 전이니까 그때부터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죠.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점심시간에 여기 와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회사에서 5분이면 오니까 편하고요. 저는 그의 말을 적으며 물었습니다. 옛날 청계천은 알아요? 고가도로가 있었을 때요. 박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사진으로는 봤어요. 고가도로 있었다는 거요. 직접 본 적은요? 아니요. 저 태어났을 때 이미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고가도로가 철거된 게 2003년이었으니 그때 그는 초등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항상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제 기억엔 항상 물이 흘렀어요.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게 청계천은 고가도로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에게 청계천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대 차이였습니다. 친구들도 여기 자주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친구들이랑 걷기도 하고. 밤에는 조명도 켜지니까 분위기 좋아요. 김도윤이 거들었습니다. 젊은 세대한테는 청계천이 당연한 풍경이죠.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여기 도로였다고. 어떻게 느껴졌어요? 신기했어요. 이 넓은 공간이 다 도로였다는 게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지금 이 풍경이 상상이 안 갔었으니까요. 박준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 회사 들어가야 해요. 회의 있어서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다큐 만드세요. 그는 손을 흔들고 걸어갔습니다. 가볍고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청계천은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습니다. 매일 지나가는 산책로이고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이고 데이트하는 곳이었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런 세대가 청계천의 미래예요. 과거를 모르지만 현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성공의 증거인 것 같아요. 왜요? 복원이 성공했다는 건 사람들이 그걸 특별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니까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요. 김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청계천은 복원된 하천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도시의 일부다. 그들은 고가도로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게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이다. 김도윤이 제 노트를 슬쩍 보고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걷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모든 게 이제는 서울의 일상이었습니다. 2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이요. 다음 날 저는 국제도시개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었습니다.
청계천이 주요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자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모두 도시개발 분야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 2년 3개월 공사 5.8km 복원 총 비용 3천억 원 하루 평균 5만 명 방문 20년간 누적 3억 3천만 명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발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복원 전 교통량 하루 16만 8천 대. 복원 후 교통체증 우려와 달리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교통 흐름 개선. 주변 부동산 가격 평균 30% 상승. 생물종 666종으로 증가.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인으로 보였습니다. 마이클 로웰입니다. 글로벌 도시투자회사 회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직접적 경제 효과뿐 아니라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이클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시 브랜드요? 구체적으로요? 청계천은 서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관광객 증가, 국제 인지도 상승. 이 모든 게 경제적 가치입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휴식 시간에 저는 마이클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이클 로웰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CNN에서 왔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청계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왜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강을 만든다? 교통대란이 올 거라고 봤죠. 하지만 직접 보니 달라요.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청계천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도시 브랜딩이에요. 정체성 구축이고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세계 대도시들은 역사와 문화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서울은요? 서울은 청계천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어요. 산업화 시대의 흔적을 지우고 생태도시로 전환했죠. 그게 성공했다고 보세요?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3억 3천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게 실패한 프로젝트의 숫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요? 서울은 용기가 있었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용기요. 다른 도시들은 그 용기가 없어요. 기존 구조를 바꾸는 게 두렵거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두려운 법이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로 은은한 빛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천천히 걸으며 봄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세계가 청계천에 주목하는 이유. 그 제목 아래 적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도시 중심부의 주요 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했다.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이었다. 3억 3천만 명의 방문객, 생물종 666종,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청계천은 증명했다. 도시는 변할 수 있다고. 저는 펜을 놓고 주변을 봤습니다. 조명 아래 빛나는 물. 천천히 걷는 사람들. 빌딩 사이로 흐르는 강. 이 모든 게 27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4월 말.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청계천 주변 나무들이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청계천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청계광장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27년 전 이곳을 처음 왔을 때를요. 그때 저는 고가도로 아래를 걸었습니다. 어두웠고 시끄러웠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벚꽃 꽃잎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7년 서울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강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은 땅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계천은 고가도로 아래 묻혀 있었고 하루 16만 대의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매연과 소음이 가득했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봤습니다. 27년 뒤 저는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계천을 봤습니다. 강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물 위를 흘러갔습니다. 청둥오리 한 쌍이 그 사이를 유유히 헤엄쳐 갔습니다. 서울은 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던 시간을 꺼냈습니다. 묻었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양쪽으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주로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촬영 중이세요? 네, 다큐멘터리 찍고 있어요. 청계천에 대해서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많이 변했어요. 옛날 청계천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 장사했어요. 젊었을 때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혹시 27년 전 제가 만났던 그 할머니일까요? 혹시 국수 파셨나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1998년에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CNN 기자였는데. 아, 그때.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외국 기자 왔었죠. 그게 당신이었어요? 네, 최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네, 맞아요. 우리는 서로 놀라 웃었습니다. 2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때는 여기 고가도로 있었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네, 완전히요. 할머니가 손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물이 원래 여기 있었다고 생각하죠. 손주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옛날에 어땠어? 할머니가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옛날엔 여기 하늘이 안 보였어. 큰 다리가 위에 있었거든. 다리요? 응. 차들이 지나가는 다리. 엄청 시끄러웠어. 지금은요?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보이잖아. 구름도 보이고 새도 날아다니고. 아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청계천 복원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어두웠던 고가도로 아래를요. 하지만 손주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맑은 물과 벚꽃과 하늘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마지막 장면을 찍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요. 벚꽃 꽃잎이 그들 주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1997년에 서울에 왔다. 하지만 그때 나는 청계천을 보지 못했다. 강은 땅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27년 뒤 나는 다시 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청계천을 봤다. 서울은 강을 복원한 것이 아니다. 계절을 되찾았다. 하늘을 되찾았다. 그리고 미래를 되찾았다. 저는 노트를 덮고 주변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27년 전에는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었습니다.